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다소 뜬금없습니다만 최근 트럼프가 종종 언급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제 지인이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저에게 제시했고 그에 대해 제 나름의 소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의 질문은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한국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입니다. 다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 방송 전에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북한이 당장 친미 국가가 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 사안은 아니죠. 다만 질문의 해답을 공유하면서 현 한반도 상황을 보는 시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 전에 나름의 견해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방송 말미에 제시된 제 견해에 반드시 동의하실 필요도 없죠.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친미 국가화는 언뜻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자본주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듯 합니다. 당연히 중국의 자본주의화가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죠. 중국의 자본주의화 초기에 북한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과 김정은도 무너져가는 경제 상황을 마주하며 자본주의적 경제정책 도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김정은은 자본주의라고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경제 개발을 하지 못한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질문은 김씨 왕조의 자본주의 도입 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김씨 왕조 붕괴 이후 북한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남한과는 분리된 별도의 친미 자본주의 국가로 재탄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한의 남북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견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까지 포기하면서 남한과 분리된 독자적인 친미 자본주의 국가로 재탄생한다면 남한의 여론은 그저 환영 일색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북 간의 영구 분단이 제대로 고착화되는 것인데 남한의 여론은 그저 평화에 취하겠죠. 아무튼 논의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친미 정권 수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에 어떻게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친미 자본주의 정권이 수립된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북한 경제 개발에 직접 투자하겠죠. 북한의 저렴한 인적 자원과 방대한 지하 자원은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이때 남한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섰으니 남한 사람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를 기뻐할 것입니다. DMZ의 쥐레는 제거될 것이고 남북한 국경은 미국, 캐나다 국경만큼이나 평화로운 국경이 되겠죠. 북한의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섰으니 남북한 정부는 상호 우호조약 같은 걸 체결하고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평화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과연 무슨 상황을 의미할까요? 이제 한반도는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영구 분단된 상황이 된 겁니다. 북한의 불량 정권이 있을 때는 한국의 통일 언급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얻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북침조차도 정당화되죠. 그러나 북한의 서구 국가들이 인정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워집니다. 북한에도 이미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일단 남한은 한반도 연구분단을 감수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했다고 합시다. 핵무기 위협도 사라졌죠.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북한에 막대한 미국 자본이 유입될 겁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 자본도 들어가겠죠. 북한의 민주화로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의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것입니다. 민주화된 북한은 건국 초기에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하겠지만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필리핀이나 베트남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 북한에는 비록 남한보다는 약하지만 베트남 수준의 무시 못할 경제력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북한 통일 이슈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남북의 두 개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으니 낭만적인 민족주의자들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평화롭게 통일하기 좋은 조건들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설사 민족 국가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그러한 낭만적인 국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 국민의 일부는 자신들보다 경제력이 우수한 대한민국에 흡수 통일되어 통일한국에서 2등 시민이 되기를 거부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베트남 수준의 경제력을 북한이 갖춘 이상 북한 정치인은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남한 일각에서도 여전히 통일이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반대할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영호남 간 지역감정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북한 지역감정 해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입니다. 한반도 북부에 만주, 연해주와 직접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친미 자본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으니 미국에게 큰 호재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었으니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을 북한으로 이동시키면 미군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마도 결국 남한의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하고 북한으로 소수의 미군 병력만 이동시키는 대신 민주화된 북한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게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미군의 동아시아 최전방 군사 거점은 일본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별 문제 아니라 칩시다. 그런데 민주화된 북한의 경제력과 국력이 점점 커지면서 남한의 경제적 득실이 복잡해집니다. 북한은 막대한 자원과 저렴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자본이 북한에 대거 투입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득실은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가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냐 아니면 남한을 통한 우회적 투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만약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남한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성장으로 인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과 흡사합니다. 즉,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본 이상의 강력한 수출 경쟁자로 등장합니다. 순수한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민주화는 남한에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제력과 국력이 성장할수록 만주 등 대륙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됩니다. 남한의 대륙 진출, 즉 물류 등에 있어서 북한이 게이트키퍼가 되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일종의 통과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김씨 왕조가 있건 없건
남한은 사실상의 섬나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지정학적 관심은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옮겨갑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직접 맞대고 있는 민주화된 북한의 안정이 동북아시아의 핵심 사안이 됩니다. 덕분에 남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죠. 남한은 남한대로 일본, 중국, 미국만 상대하던 외교 방정식이 민주화된 북한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집니다. 북한이 남한의 경쟁자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물론 남한은 민주화된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응징한다는 건 이제 당연히 옵션이 아닙니다. 남한은 북한을 잘 구슬러야 합니다. 북한 김씨 왕조의 몰락과 북한의 민주화 및 친미국가화라는 가상 시나리오의 영향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이 해방되니 평화체제가 우축되어 남한에게 꽃길만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민주화와 친미국가화는 한반도 통일이 물 건너갔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동서독은 대화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동독은 피폐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미국의 사랑을 받는 자본주의 국가 북한은 남한에게 정권을 내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 한반도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남북한 간의 일종의 연방제라도 구축되어서 남한이 북한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 장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민주화되고 친미국가화가 되면 한반도는 영구 분단이 확정되고 한국은 한반도 남쪽에 찌그러져서 일본, 중국에 더하여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까지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과 북한 민주화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희망하는 견해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북한 민주화의 전제로 반드시 통일이나 남북 간 연방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미 간 직접 소통 역시도 한국에서 낭만적인 감정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움직임이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차라리 북한에 핵무기를 든 김정은 정권이 버티는 상황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 북한이 해방되고 북한이 친미 자본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어도 북미 간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북한 민주화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통일이나 통일에 준하는 남한 주도의 연방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남북한 통일 같은 불편한 이벤트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대충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북한 통일이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통일이 없는 한 평화시대가 도래해도 이대로 대충 편하게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은 그저 지인과 담소하며 나누었던 실현 가능성 제로인 가상의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측면, 그리고 현실의 정치 외교적 역학관계가 낭만적인 민족 감정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